인사드리겠습니다. 아주 한겨울인데 오늘 비가 내리네요. 이런 그 일기도 고르지 않은데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한사랑 지부가 국내외에 100여 개 이상 있는데 오늘 상주 지부 최춘석 그 지부장님 간곡한 요청에 의해 가지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한민족의 뿌리 역사와 이제 홍산문화인데요. 이제 원래는 제가 그 홍산문화에 대한 말씀만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홍산문화를 사람들이 또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우리 민족의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의 삼송저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은 홍산문화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한민족의 뿌리 역사와 홍산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1부는 한민족의 뿌리 역사예요. 뿌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는 뿌리를 알아야 돼요. 근본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나의 부모님을 뿌리로 해서 우리의 조상님들 그리고 우리 민족의 그 뿌리 역사 그것을 알 때에 진정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우리 민족의 근본 역사는 무엇인가, 이런 그 나를 찾아주고 민족의 역사를 찾아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자, 환국, 우리 민족의 최초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어머니의 나라, 최초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이제 환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환국이라는 것은 BC 7197년, 여러분들이 단군조선의 건국은 기원전 2333년에다가 지금 우리 서기 2024년이잖아요. 이제 그걸 더하면 되는데 환국 기원이라는 것은 7197년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환기는 9221년인데 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나라, 전 인류의 최초의 나라가 건국된 해가 갑자년이에요. 제가 이것은 논문을 쓰다가 조사를 해봤더니 갑자년이에요. 그래서 환국은 7명의 환인이 있었는데 이제 3301년에 영년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3301년을 7명의 환인이 통치를 했으면은 실로 나누면은 평균 475년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사람들이 혼동이 오게 돼요. 아니, 어떻게 3301년이라는 영년을 7명의 이제 환인이 통치를 했는가? 바로 그래서 이 환국이라는 나라는 무병장수를 누린 황금의 시대였고 신선의 시대였고 장수 문명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전공한 것이 황제내경이에요. 황제내경 소문의 제1편이 상고천진론인데 상고천진론을 보면은 어떤 구절이 있느냐? 옛날 상고시대에 진인이 있었다. 그런데 그 진인들의 수명이라는 것은 천지와 더불어 같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고시대에 지인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수명이 있었다. 그리고 성인이 있었고 현인이 있었다. 이렇게 4단계로 얘기를 하고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합어도라. 도와 합일되어 가지고 도와 일체가 되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에 과거에 구석기 시대 돌 깨는데 몇만 년, 돌 가는데 몇천 년,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 철기 시대를 지나오면서 인류의 문명이 발전했다고 이렇게 알아왔어요. 그런데 인간의 정신사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인류 역사의 초창기, 인류 역사의 여명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천지와 하나 되어가지고 살았던, 아주 다 도통을 해서 살았던, 쉽게 얘기해서 그런 그 신선의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것을 골든 에이지다, 황금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국유사의 고조선조를 보더라도 석유 환국이다. 이전에 환국이 있었다. 그러면 환이라는 뜻은 뭐냐? 이게 이제 발굴 한자예요. 저게 한자하고는 뭐 상관이 없어요. 그냥 환한 광명의 나라. 그러면 광명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 속에 어둠을 밝혀서 내 마음의 광명을 찾았던 시대예요. 그래서 나도 마음의 광명을 찾고 너도 찾고 나도 환이고 너도 환이고 그래서 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건국한 나라가 환국이었어요. 지금 모든 그 강단 사학이라든가 뭐 역사학에서는 인류의 그 정신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질 않아요. 그냥 도구, 물질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구석기, 신석기, 철기, 청동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류 정신사의 그 뿌리를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의 광명을 밝혀가지고 살았던 그다란 환국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환국이라는 것은 남북이 오만리예요. 이것이 오만리가 되고 동서가 한 2만 열리가 되었다. 이제 강단사학자들이 비판을 합니다. 야, 저 환단국이 하는 애들은 말이야 옛날에 그 길이를 재는 단위도 없었는데 무슨 2만리, 5만리 같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옛날 사람들의 거리 개념이라는 것은 사람이 말을 타고 하루를 가면은 그게 100리예요. 2만리라는 것은 말을 타고 200리를 가면 그게 2만리예요. 말을 타고 500리를 가면 그게 5만리예요. 옛날 이것은 25사의 진서 사이전에 나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이 12환국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뭐 산하바국, 양원국, 구막한국, 비리국, 일군국, 매구여국, 구다천국 이렇게 12개의 환국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워낙 정신 문명이 뛰어났기 때문에 하늘의 원리는 10간으로서 전개가 되고 땅의 원리는 12지지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환국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환국은 모든 인류의 어머니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환국이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서쪽으로 뻗어가지고 이 수메르 문명을 건설하게 되고 이쪽으로 뻗으면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런 그 인디안 문명을 이루게 되고 그 중간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배달국을 건설을 하게 되는데요. 자, 12환국 중에서 이제 수밀리국과 우르국 사람들이 이 서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문명을 건설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류 4대 문명이라면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그 황하 문명을 얘기하는데 그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뿌리가 되는 문명이 수메르 문명인데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인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느냐? 그건 수메르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샤무엘 로아 크레모 교수는 히스토리 비긴스의 수메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수메르에서 시작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수메르 문명을 건설했던 주인공들은 우리 12환국 중에 수밀리국과 우르국 사람들이 서쪽으로 가서 건설한 문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민족이 가서 건설한 문명인데 그러면 그 증거를 한번 살펴봐야죠. 우리 문화와 그 수메르 문화의 유사성을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수메르의 그 창세 신화를 보면은 수메르 사람들은 이 후드 뒷머리죠. 뒷머리가 평평한 검은 머리의 사람들이었다. 블랙 헤드드 피플이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이제 하도 혼혈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잘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수메르어와 한국어는 동일한 교차어이고 같은 단어가 100개가 넘는다 그래요. 뭐 아빠, 엄마, 사람, 아우, 달, 북 등이 동일하고 60진법을 사용을 했어요. 60진법이라는 것은 지금 1분이 60초로 되어 있고 1시간이 60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 10간 12지를 결합을 하면 60갑자가 나오게 됩니다. 60갑자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개념인데 그 영국 여왕의 이름이 엘리자베스인데 엘리자베스의 뜻이 60이라는 뜻이라 그래요. 김상일 교수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해서 내가 이거 써먹는데 내가 그걸 뭐 사전에서 찾아봐도 확인은 못했어요. 못했는데 지금 서양에서도 이 60진법에 그런 그 내용이 내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결혼 전에 함을 지는 풍속, 이거 우리 민족하고 수메르 문명에 함을 지는 풍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메르 왕들이 상투를 틀었는데 상투를 틀은 민족은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과 상관성이 있고 씨름을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바그다드 근처에 닌투 신전에서 발견된 향로인데 여기 이제 향을 피우는 건데 씨름을 하는 모습이잖아요. 씨름이라는 것은 중국 사람들은 치우희라 그래요. 치우희, 치우천왕의 그 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메르 사람들이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장 제도가 있었고 여인들이 물건을 머리에 이고 다녔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은 뭐 이스라엘에도 이 풍속이 남아 있어요.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민족의 이거 아주 특성인데 수메르 문화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쪽으로도 가고 동쪽으로도 뻗어요. 이렇게 동쪽으로도. 이것이 이제 북아메리카에는 인디언 문화, 우리가 남아메리카에는 인디오 문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멕시코에는 아즈텍 문화, 여기에 마야 문화, 뭐 잉카 문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 배재대학교의 손성태 교수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걔가 이제 손성태가 나하고 고등학교 동창인데, 내가 안식년을 받아가지고 멕시코에 가서 좀 연구를 한다. 연구를 하러 갈 거라 그래요. 이제 갔다 오더니 책을 썼어요. 책을 써가지고, 멕시코 원주민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 점쟁이를 말이에요. 다마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마틴이. 그래서 이것은 다 마치는 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기려라는 말을 쓰는데 화가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멕시코 원주민 언어에서 다마틴이 다기려를 가지고 이것이 모두를 맞추는 사람, 모두를 그리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어떤 환국시대 또는 그 배달국시대 그 이후에 이 베링 해협을 넘어가지고 알리우산 열도를 넘어가지고 우리 민족이 넘어간 것이 분명하구나 하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서쪽으로 가서는 인류 역사의 뿌리가 되는 수메르 문명을 열었고, 이 동쪽으로 가서는 인디안 문명과 인디오 문명 이런 것을 열었어요. 그러면 중간에서 내려오는 이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우리의 배달국입니다. 자, 그거 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23주년,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 날 창립을 하게 됩니다. 임시정부가 건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3주년이면은 이제 19년을 더하면은 42년이 되겠죠. 여기에서 기념식을 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23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을 했는데, 출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지 8권에 있는 건데, 우리 민족은 처음 환국이 창립된 이래 단군, 부여, 삼한, 삼국, 고려, 조선, 대한민국을 거쳐 민족의 광채를 보존하면서 내려왔다. 제가 이것을 얘기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있어요. 1조, 2조, 3조, 4조, 5조. 그런데 헌법에 그 1조, 2조를 얘기하기 전에 헌법 전문이 있어요. 헌법 전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데, 임시정부에서는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을 전부 인정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사학계에서는 이 환국의 법통을 계승하면서 우리 민족의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를 광복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사랑이 창립이 되었고 역사 광복운동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대한사랑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모든 독립군들이 인정을 했던 그러한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의 역사를 계승해서 이것을 광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단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제 이
여러분들이 참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사랑의 그 회원으로 좀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대한사랑에서 역사 교과서를 이제 금년부터 편찬하고자 합니다. 강단사학계와 역사 전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단편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판을 뒤집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한사랑 역사 교과서가 나와야 된다.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 북부여, 그리고 사국시대, 지금 이제 삼국시대도 일본 애들이 만든 거 답습하고 있는 것이고요. 남북국시대, 이 대진국으로 국통이 가서 이러한 모든 역사를 기록한 역사 교과서를 금년에 저희가 편찬위원회를 구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를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이런 강단사학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우리 대한사랑 좀 후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동양으로 가고, 저 동쪽으로 뻗고 서쪽으로 뻗고 그 중간으로 내려온 나라가 이제 이 배달국인데요. 배달국이라는 것은 이제 박달에서 음이 바뀐 거예요. 그 박달이라는 것은 밝은 땅의 뜻입니다. 우리 민족은 국호가 9번 바뀌어요. 환국, 환한 광명의 나라, 박달국, 하늘의 광명이 비친 밝은 땅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달이라는 것은 땅을 얘기해요. 우리가 밝은 곳을 양달, 그늘진 곳을 음달, 기울어진 곳을 비탈이라고 얘기하듯이 하늘의 광명이 비친 밝은 땅을 우리가 박달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선이라는 것은 조일선명, 아침에 태양이 선명하게 빛난다. 부여라는 것은 어둠을 해치고 먼동이 뿌옇게 밝아온다. 광명을 나타내요. 고구려라는 것은 고대광녀, 높고 크고 빛난다. 그리고 대진국, 동방진짜죠. 동방의 태양이 떠오른다. 고려조선,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9번의 국호가 바뀌면서 우리의 국통이 전해 내려왔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 북부여, 대진국, 북부여, 고구려, 대진국, 그리고 고려조선, 대한민국, 이 국통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단체는 우리 대한사랑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민족의 국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이 배달국인데, 배달국 3897년 전이에요. 이게 또 갑자년이에요. 저도 아주 이거 논문 쓰다가 딱 발견하고서는 굉장히 놀랐는데, 2333년까지 18명의 환웅이 1565년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배달의 후손이죠. 자, 환국의 인구가 증가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기후가 변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환국 시대에는 자연과 합일되고 도와 일체가 되어서 살았던 시대인데, 사람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자아가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맨체스터 시티에 사는 스티브 테일러라는 사람이 자아폭발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아폭발이라는 책의 결론이 뭐냐, 내용이 뭐냐 하면은 6000년 전 이전의 사람들은 장수 문명 시대고 도와 일체가 되어 살았고 욕심이 없었고 그런 시대였고, 그 다음에 6000년 전 이후의 사람들은 그러한 인구 증가와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인간의 그 에고가 발달하기 시작을 했는데, 에고가 발달하면서 장점과 단점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장점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과학 문명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단점이라는 건 뭐냐? 인간이 이제 폭력과 억압과 전쟁과 그리고 가부장적 제도에 의해 가지고 어떤 권위주의와 이렇게 해서 부와 명예와 재산을 추구하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점과 단점인데, 지금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6000년 전 이전의 사람들은 무덤을 파보면 무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무기가 없고 동굴의 벽화를 보더라도 무기가 그려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좀 아주 깊이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그래요. 6000년 전 이전의 사람들과 배달국은 이제 5921년이잖아요, 올해가.
그래서 6,000년 전 이전의 사람들 그 시대로 우리가 이제 회귀를 해야 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이었어요. 인구가 증가하고 먹을 게 없죠. 기후가 변화하니까 인간의 순수성이 파괴되면서 자아가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면서 이제 과학 문명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릉천왕께서 우리 풍백 운사와 문명 개척단 3,000명을 거느리고 백두산에 오셔가지고, 이 백두산은 아침에 태양이 가장 먼저 밝아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빛을 찾아가지고 광명을 찾아가지고 백두산에 오셔가지고 이 신시를 여셨어요. 신이라는 것은 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도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인 호족과 이주민인 두 번째 들어본 웅족을 교화를 해요. 근데 지금의 이제 강단사기에서는 이것을 단군 신화로 왜곡을 해가지고 이 7,000년의 역사를 신화라고 얘기를 해요. 환단고기를 보면은 삼성기에는 웅호이족이다, 웅족과 호족이다. 그 다음에 신시본기에는 웅여호 양가다. 그래서 곰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섬기던 부족을 얘기했던 것이지 곰과 호랑이를 얘기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곰과 호랑이라고 이렇게 그 곰처럼 미련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월남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나라에서 맹호 부대를 파견했어요. 그때 신문에 맹호 향월이라고 썼어요. 그럼 1,000년 뒤에 그 월남에 호랑이가, 용맹한 호랑이가 갔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건 맹호 부대가 간 거거든요. 맹호 부대가 갔듯이 이건 웅족과 호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그 유명했던 2002년 월드컵 때 그 부활을 했던 치우천왕, 치우라는 거, 환단고기를 보면은 치우라는 것은 네오대자카야, 천둥과 비가 크게 일어나가지고 산하 괴한저이하라, 아주 산천이 모두 바뀐다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치워버려라, 그런 치우다라는 말이 이 치우천왕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치우천왕은 수도를 이 백두산은 여기쯤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요. 이게 대능하 상류인데 이게 초기 청구국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을 때 황제와 싸워가지고 황제를 신하로 삼거든요. 황제를 굴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황제가 와서 우리나라에 신선수를 배워가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이 가롱이 쓴 포박자 4편, 18편에 보면 그 지진편인데, 석제 황제, 옛날에 황제가 있어가지고 동도 청구, 동방의 청구구에 이르러서 견 자부선생하고 자부선생을 만나 뵙고서 수사막내문이라 사막내문을 전수받아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진실인데, 이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 발해만을 건너가지고요, 요게 산동반도 아닙니까? 두 번째는 우리 치우천왕께서 수도를 요리 옮겨요. 그래서 치우천왕의 무덤은 여기에 있어요. 산동성 이제 문상현에. 제가 대한사랑 이사장이 돼서 저는 이제 뭐 중국을 하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서 그 산동성에 있는 팔신제를 지내던 장소 이런 데를 전부 탐방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작년 7월 달부터 뭐 간첩법이라는 것을 중국에서 만들어서요, 그 뭐 사진도 찍으면은 그걸 검열을 하고 하도 괴롭힌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마음을 접었는데, 치우천왕 등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산동성 문상현 남항진이라는 곳에 치우천왕 등이 있는데, 그것이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진짜 그 치우천왕 등입니다. 자, 그래서 황제 헌원과 탕록에 들에서, 이 탕록은 북경에서 서쪽으로 한 200km 정도 가면 탕록시가 있어요. 지금도 황제와 치우의 유적이 한 100여 군데가 남아 있어요. 엄청 많이 남아 있어요. 10여 년을 싸워가지고 73회를 싸웠죠. 그래서 그를 이제 신하로 삼았어요. 근데 사마천 사기에서는 반대로 금살 치우다, 이 치우를 황제가 사로잡아서 죽였다. 사로잡을 금자에 죽일 살자. 우리 치우천왕은 만세 도술지 종이고, 이제 황제와 싸울 때 능작대무 등이 큰 안개를 일으켰다 그래요. 만고무신 용방지조예요. 후에 이 군신으로 받들어가지고 한고조 유방도
전쟁을 나갈 때 치우천왕에게 제사를 지내고 갔고요. 우리의 이순신 장군도 치우천왕에 제사를 지냅니다. 병법의 조상이 되고 이 금속제 무기 채동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구리와 철을 채취했다. 그리고 동두철액이다. 동두철액이라는 말은 도가서적인 운급 칠첨에도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 머리가 구리였고 뭐 이마가 철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머리와 이마가 철이 아니라 청동기로 만든 투구를 썼다는 거죠. 이건 이제 김산호 화백이 그린 건데 이건 이제 소의 뿔을 상징하고 투구를 만들어 썼어요. 그래서 이걸 동두철액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산동성 거야현에 있는 치유 견비총인데 뭐 중국 애들은 치유가 하도 포악해가지고 그 시체를 조각내가지고 어깨뼈를 여기에 묻었다는 건데 다 그 뭐 거짓말인데 근데 이것도 지금 없앴다 그래요. 이것도 없앴다 그러고 이것은 이제 탕록에 있는 중화 3조당인데 가운데 아주 황제를 갖다 놓고 여기 염제 신동씨. 그 자기들은 처음에는 황제의 후손이다. 그 뒤에는 우리는 염왕의 자손이다. 황제와 염제의 후손이다. 그 뒤에는 우리는 염왕치의 후손이다. 치우천왕. 우리의 조상인 치우천왕까지 중국은 자기들의 조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이런 의식 자체가 없어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치우천왕이 우리의 조상이고 뭐 이런 의식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뭐 우리 대한사랑이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단군조선인데요. 기원전 2333년, 이게 무진년이에요. 무진년. 그리고 이제 238년이 여기 개해년이에요. 그러니까 환국과 배달국은 갑자년에 건국을 했는데 단군조선은 갑자년에 개국을 한 것이 아니라 다섯 번째인 무진년에 개국을 하고 고조선이 끝난 해는 60갑자의 마지막 해인 개해년 238년 끝난 해는 60갑자가 끝나는 해 개해년에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7명의 단군이 있었고 2096년인데 이것은 삼국유사의 고조선저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위서의 운하대. 위서라는 것은 삼국시대 때 중국의 위호촉 삼국시대 때 왕침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왕침이 쓴 위서에 이르되 내왕 이천제에 과거 2000년 전에 이거 해제자예요. 과거 2000년 전에 유단군왕검이 단군왕검이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입도 아사달하시고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시고 개국호 조선하시니 나라를 열어 조선이라고 이름하셨으니 여고동시라. 욘님금과 요 고자는 욘님금 요자예요. 욘님금과 동시대였다. 자, 고려시대 때는 욘님금 요자를 못 써요. 왜냐하면 고려에 3대 임금이 정종인데 정종의 이름이 욘님금 요자예요. 왕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여동시를 여고동시라고 했는데 우리 단군 할아버지는 기원전 2370년에 태어났어요. 신묘년에 태어났어요. 토끼띠예요. 그래서 2300 이게 욘님금이 임금이 된 것이 2357년이에요. 우리 단군 할아버지 14살 때. 우리 단군 할아버지는 14살 때 웅시국의 비왕으로 봉해집니다. 똑같아요. 해가.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38살에 임금이 되시는데 욘님금 25년이죠. 그래서 정식으로 단군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욘님금보다 24년이 낫습니다. 어쨌든 뭐 욘님금과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가 중국 사람이 써놓은 책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만 대한민국의 이 강단 사학자들은 이것을 부정을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질 않아요. 자, 고조선이라는 것은 이 삼한관경제를 썼다는 거예요. 삼한관경제. 이 삼한관경제라는 것은 이 마한, 번한, 진한으로서 이렇게 삼한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이 삼한은 이게 어떻게 잘못됐어요? 천일은 이게 이제 물한인데 물한에서 전 많이 나왔다고 보고 왜냐하면 천일생수 지일은 이게 불한이에요. 불한. 불한에서 번한이 나오게 됐어요. 번한이 태일 요것이 번역을 한 것이 이게 진한이에요. 진한. 이거 어떻게 나도 모르게
이 PPT가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의 한이라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이 삼한에서 온 것입니다. 삼한에서. 지금 사람들은 저 중삼한, 뭐 익산에 마한이 있었고 김해에 변한이 있었고 경주에 진한이 있었다. 거기에서 한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절대 잘못된 것이고요. 단재 신채호 선생이 전후삼한고에서 본래 단군 조선이 삼한이었다. 그 삼한에서 대한제국이 나오고 우리 대한민국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진조선, 이제 진한인데 이것이 22대 셋불로 단군 때는 진조선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고조선에 제1왕조, 제2왕조, 제3왕조가 있는데 여기 제1왕조는 1048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초대 단군부터 21대 소태 단군 때까지 1048년까지 송하강 아사달 시대인데 요 하얼빈에 있었어요. 서거정의 동국 통감을 보면은 단군의 영년은 1048년이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요것은 서거정의 동국 통감의 내용은 제1왕조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 그 서남 쪽으로 내려와서 백악산 아사달의 도읍을 정해요. 요게 이제 부여짤인데 요것이 22대 셋불로 단군에서부터 43세 물리단군 때까지 860년이 지속이 돼요. 그래서 제1왕조와 제2왕조를 더하면은 이게 1908년이 나오는데 이련이 쓴 삼국유사를 보면은 단군의 수명은 1908세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것이 바로 제1왕조와 제2왕조를 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3왕조는 장단경 아사달인데 여기가 이제 심양시예요. 요령성 심양시. 제가 여기서 교환교수 생활을 1년 했는데 여기 서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은 여기 개원시가 있어요. 여기 개원이라고 돼 있죠. 중국말로 10개자 근원원자 카이유엔인데 여기가 이제 장단경 아사달이에요. 지금 뭐 한국의 강단사 학자들은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기껏해야 아사달 이거 평양이다. 그 다음에 뭐 백악산 이거 뭐 저기 황해도에 있는 배천이다. 또는 뭐 개성에 있는 동쪽에 있는 백악궁이다. 뭐 장단경 아사달 이건 뭐 구월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만주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환단고기만이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환국 배달 단군 조선의 역사는 합치면은 6960년이에요. 요거 이제 3301년, 1565년, 2096년을 다 더하면은 6962년이 나와요. 2년인데 마이너스 1을 해야죠. 여기에 중복되고 여기 중복되니까 그래서 6960년, 40년 부족한 7000년이 우리의 삼성조 시대가 됩니다. 제가 대학, 고등학교, 뭐 중학교 때 뭐 역사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요. 단군 1000년, 기자 1000년, 위만 100년이다. 기자조선은 환단고기를 보면은 기자조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마천 사기에 무왕이 봉기자우조선이 불신냐라. 기자를 조선 땅에 봉했는데 신하로 삼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구절이 있어가지고 이제 대만의 교과서 뭐 중국에서는 이 조선반도는 상나라 말년 기자에 의해서 개척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자라는 사람은 은나라의 왕족이죠. 그래서 기자 할 때 그 기라는 것은 지명을 얘기해요. 그러면 기 땅이 어디냐? 그 이제 대중 밑에 그 기자 쓴 거 아니에요? 그 기가 산서성 태원입니다. 요 산서성 태원. 여기에 제후로 있었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한 뒤에 여기서 살았어요. 하남성 서화현. 그래서 요 서화현에 가면은 기자 독서대라는 유적이 있어요. 기자 독서대. 그리고 죽어서 요 산동성 조현에 묻혔어요. 요게 산동성 조현에 있는 기자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기자라는 사람은 여기 중국 땅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지 우리 한반도 이쪽에는 온 적이 없어요. 기자는 한반도에 결코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동성 지역 또 하북성 지역 옮겨 다니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우리 역사는 기자가 없지만 조선 500년 동안에는 그 4대 모하주의
사상에 의해 가지고 뭐 단군보다 기자를 더 중시했어요. 그러니까 조선 500년 동안 역사를 보면은 너무 그 사대주의에 미쳐가지고 우리의 단군을 부정하고 오지도 않은 기자를 그렇게 숭상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가 끝나고요. 자, 동서 이제 인류 문명의 이 발상지 제5의 문명 이제 홍산 문화라는 건데요. 지금 이 홍산 문화라는 것을 대한민국의 강단사학자들은 이것은 우리의 문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뭐 홍산 문화라는 것은 환국, 배달국, 단군 조선의 문명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홍산 문화를 제가 여기서 8개로 단락을 나누어 얘기를 하는데 제일 이제 이 요하 문명이라고, 왜냐하면 이제 문명이라는 것을 붙이려면은 강을 끼고 있거든요.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래서 이 곽대순이라는 사람이 요것을 요하 문명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자, 홍산 문화는 이제 광의의 의미가 있고 협의의 의미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홍산 문화라는 것이 8개가 있어요. 그래서 소화서 문화, 요것이 전기 환국 시대, 흥룡화 문화, 사해 문화, 부하 문화, 중기 환국 시대, 조보구 문화, 후기 환국 시대, 홍산 문화, 소하연 문화, 배달국 시대, 그리고 하가점, 하층 문화는 단군 조선의 문명이 됩니다. 삼성조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은 이것을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중국은 요하 문명을 통해 동아시아의 고대사를 송두리째 중국의 역사를 편입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94년에 이 소병기라는 사람, 이제 죽었어요, 이 사람. 요하 문명이 중화민족의 시조인 황제족의 문화라고 엉터리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지금 뭐 만주족, 몽고족, 여진족, 조선족, 거란족 모두 이 황제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왜곡을 시키고 있어요. 요하 문명의 유물을 통해 세계사를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화 문명의 시원이 이제 황하 문명에서 요하 문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중국 사람들이 오랑캐 지역이라고 하는 만리장성 밖 동북지방에서 발굴이 됐어요. 신석기, 동석, 병용기, 청동기 시대 유물들이고요. 이것은 환국, 배달국, 우리 단군 조선 시대의 문화입니다. 자, 중국 사람들은 요손 시대 때, 요손 시대뿐만 아니죠. 그 이전부터 동북 지역에 이 문명 대국이 있었다. 왜? 뭐 홍산 문화가 엄청나게 나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들이 그 단군 조선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고조선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의 역사책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문헌적으로 단 한 글자도 이 문명에 대한 얘기가 중국의 역사책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그 삼성조 시대의 문화가 되는데요. 자, 여기부터는 이제 좀 빠르게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그 소화서 문화라는 건데, 소화서 문화. 그 서기전 7,000년부터 6,500이니까 여러분들이 2,000년을 더하면 돼요. 9,000년부터 요게 8,500년 전이니까 요게 환국의 초기 시대예요. 1987년 내몽골의 오한기, 요게 이제 여기가 내몽골 자치구거든요. 요게 이제 오한기라는 여기 현이에요, 현. 오한기 이제 맹극하 목두 영자 향의 소하서촌에서 처음으로 발굴이 되어 가지고 2년 뒤에 이것이 소화서 문화다.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자, 동부가 최고의 신석기 문화인데 지금까지 한 40여 곳이 발견이 돼요. 그게 이제 제일 먼저 발굴된 곳에 이름을 따가지고 이걸 소화서 문화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문화가 나오면 이것도 소화서 문화 이렇게 하는데, 오한기의 소화서, 유수산, 설양유지, 적봉시, 임서연의 백음장안 유지, 요령성의 사해 유지, 요령성 남부의 마가자 유지, 양가와 유지. 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전기 환국 시대, 한 9,000년에서 8,500년 전이고요. 동부가 최고의 가장 오래된 신석기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주로 나오는 것이 토기예요. 토기인데 토기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민무늬 토기, 무늬가 없어요. 와전문 토기, 점을 꾹꾹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이렇게 그 세 종류가 나오는데 빗살무늬 토기는 이렇게 한쪽으로만 같이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교차한 것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흑룡화 문화에서 나와요. 자, 소화서 문화의 토기들은 앞에서 이제 상좌에 있는 것처럼 이 민무늬 토기가 주류를 이루면서 밑이 평평한 이제 평저형이었다. 상좌라는 것이 이거예요, 이거. 여기 무늬가 없다 이거예요. 상좌. 자, 그리고 기타 문푹하게 점을 찍은 이제 와전문 토기들이 나오고요. 전형적인 빗살무늬 토기가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주로 단사선 문이고 격자문은 우리가 문을 보면 이렇게 교차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이제 그 다음에 흑룡화 문화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가 흑룡화 문화인데 이게 중기환국 시대예요. 서기전 6200에서 5200이니까 8200년에서 여기 7200년까지 중기환국 시대인데요. 자, 1982년 오한기에 보국토양 흑룡화촌에서 최초로 발견되니까 이제 흑룡화라고 명명을 했고 3년 뒤에 이것은 흑룡화 문화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했어요. 분포 지역은 여기예요. 여기는 요령성 지역이고 여기는 내몽골 자치구 지역이에요. 요령성과 내몽골 자치구 지역에서도 이제 내몽골이 여기 나가니까 동쪽이죠. 여기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흑룡화 문화의 특징이라는 것은 이제 옥결, 귀걸이가 나온 거예요. 귀걸이. 자, 살펴보면요. 세계 최초의 귀걸이, 옥결 및 옥기가 출토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요 사람의 요건 남자예요, 남자. 그 남자인데 요렇게 귀걸이를 차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다 귀걸이를 했어요. 조선시대 성종 때까지만 해도 남자들이 다 귀걸이를 했어요. 그래서 성종이 이제 남자들은 귀걸이를 하지 말아라 해서 조선 성종 이후에 남자들이 귀걸이를 안 하게 되었고 그 이전까지는 남자들이 귀걸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옥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 석기시대와 청동기 시대 사이에 옥기 시대를 좀 넣어야 되겠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학자들은 수만 점의 옥 유물 발굴로 옥기 시대의 설정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로 이 옥의 주인공이 누구였느냐? 우리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옥을 분석해 보면은 압록강 너머에 수암옥을 가져다 썼으며 강원도 고성군 주광면 문왕리의 옥결과 형태가 같아요. 자, 요게 압록강이거든요. 압록강에 조금 넘어가면 요게 요령성이에요. 여기 요동반도 아닙니까? 여기 수암현이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옥을 갖다 썼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중국에는 유명한 4군데의 옥 생산지가 있어요. 4대 옥 생산지가 있는데 가장 최초에 이게 가져 썼다는 것이 수암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남성의 독산옥, 그 다음에 저기 섬서성의 남전옥, 그 다음에 이제 신강성의 호탄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홍산 문화의 모든 옥은 말이에요. 전부 다가 이 수암옥이라는 거예요. 수암옥. 이건 강원도 고성군 옥결이에요. 여기 이제 고성이 원래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 휴전선 근처에 고성군의 그 주광면이 있어요. 이 주광면 문암리에 서도 이게 나왔어요. 똑같은 게 나왔어요. 이거하고 흑룡화의 옥결하고 둘 다 압록강변에 수암현에서 나온 옥을 가지고 만든 수암옥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 동일 문화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건 중국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 민족의 문화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한에서도 엄청나게 그 옥 귀걸이가 나왔거든요. 부산시 동삼동 깨졌네요. 고성군 문암리 2개가 나왔네요. 여수시 안도리, 울산시 처용리, 사천시 선진리, 청도시 사촌리, 제주도의 고산리, 제주도 삼양동, 제주도 용담동, 제주도 도두동 이렇게 하여튼 엄청나게 귀걸이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흑룡화 문화와 우리 한반도는 동일한 문화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옛날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옥을 좋아했을까?
그것은 옥은 변하질 않아요. 불변함으로 어떤 그 영생불멸, 어떤 장생불사, 뭐 이런 신선의 문명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옥을 사랑했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주역 설계전을 보면은 건이 옥이다. 하늘은 옥이 된다. 해서 죽어서 그 하늘나라에 태어나기를 염원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하느님을 상징해요. 옥은. 하느님이 계신 수도를 옥경이라 그래요. 또 하느님을 옥황상제라 그래요. 전부 이 옥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과 일체가 되기를 그런 염원이 있었고요. 벽사, 귀신을 물리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옥에서는 이제 그 원자개선, 적외선이 나오거든요. 기능을 가진 신기고 불길한 일을 예방하고 이 건강을 지켜준다. 지금 사람들도 옥을 많이 몸에다 차는데 옥 속에서 원적외선이 나와서 삿된 것을 물리치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준다고 해서 지금 사람들도 옥을 좋아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옥에 불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장생불사를 희구했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태어나고자 했던 염원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흑룡화 문화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곡식들이 많이 나왔어요. 기장, 조. 그래서 그때부터 기장과 조를 재배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세계 한작농업, 한작은 이게 이제 밭농사, 농업의 발원지다.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에 사람들 기장과 조를 주식으로 했어요. 이후 기장과 조는 홍산문화, 하가점 하층문화 사람들의 주식이 되었습니다. 자, 동북아시아 최초의 그 환호 취락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그 둘러친 거, 해자와 같은 거, 이게 환호예요, 환호. 이게 환호고, 여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이게 움집.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검게 보이는 것이 환호고, 이건 오한기 박물관에 복원을 해 놓은 모습인데, 그러면 사람들은 이 환호를 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1번, 외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동물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건 동물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인류 역사의 초창기 시대에는 정말로 놀랄 정도로 인간의 그 마음이라는 것이 도와 합일되어 가지고, 황제내경에는 하보도라. 그 태고시대 사람들은 도와 일체가 되어 살았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외적을 방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동물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환호를 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흑룡화 문화에 보면은 빗살무늬 토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빗살무늬 토기는 이건 뭐 많은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이 빗살무늬 토기는 이게 이제 햇살무늬 토기다. 이런 모든 선이 햇빛의 광선을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자, 대구 계명대학교의 김양동 교수는 고대 토기의 그 줄무늬는 태양광선을 그릇에 새겨 넣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체를 보면은 해와, 요 해는 이제 위에 입구라든가 밑에, 여기는 이제 해가 해당되고, 여기 사이에 있는 선이라는 것은 햇빛이죠. 해와 햇빛을 형상화한 것이다. 해는 이 신을 나타내고, 햇빛은 그 신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처리해 봤어요. 그러니까 해를 중심으로 햇빛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것도 해를 중심으로 햇빛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뭐 같은 건데요. 이렇게 해를 중심으로 햇살이 물결치듯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를 엎어놓고 바닥 쪽에서 보여지는 이 햇살무늬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한 그림인데요. 중심의 태양에서 빛이 퍼져나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북아 최초의 적석총. 이게 이제 적석총이 중요한데요. 적석총이라는 것은 만주에서 또 내몽골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한반도를 거쳐 가지고 일본까지 이 무덤 양식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백음장원의 석관 적석묘인데요. 자, 이제 여기에 석관이 있을 거고 덮개돌을 덮었을 거고, 그 다음에 돌을 쌓아요, 위에. 그리고 이제 주위에 석환,
둥그렇게 여기 지금 돌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석환을 둘렀거든요. 이것도 백음장안의 석관의 그 적석묘고요. 자, 이 적석묘는 적석이라는 건 돌을 쌓는다는 뜻인데 흑룡화 문화에서 기원하여 홍산 문화에서 대표적인 묘자가 되고 하가점 하층 문화, 하가점 상층 문화를 거쳐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 일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적석 문화를 보더라도 이 문화는 우리 민족의 조상들의 문화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해 문화인데 사해 문화는 5600년이니까요. 흑룡화 문화가 아까 5200에서 6200까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흑룡화 문화에 이제 포함이 돼요. 옛날엔 따로 하다가 지금은 흑룡화 문화에 포함시킵니다. 자, 요령성의 부신시 사해유지에서 이제 1982년에 발굴이 됐는데요. 1994년 돌로 쌓은 용 형상의 석퇴소령. 자, 돌을 쌓아서 만든 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것을 중화제일용이라고 하는데 길이가 19.7, 넓이가 1에서 2m. 요게 이제 돌을 쌓아서 용을 만든 거예요.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9.7m. 요 좁은 데는 1m. 요 긴 데는 한 2m. 요렇게 이제 되는데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용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로 이 용봉 문화, 용과 봉황 문화의 근원은 중국 민족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해 문화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요화제일촌. 앞에 흑룡화 문화에서 촌락이 나와가지고 요거는 이제 요화제일촌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부하문화인데요. 자, 제일 먼저 소화서 문화, 이 전기환국 시대. 두 번째 흑룡화 문화. 세 번째 그 사해 문화. 그건 전부 이제 중기환국 시대예요. 요것도 중기환국 시대입니다. 5200에서 5000이니까 뭐 이것도 7200에서 7000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1957년 파림좌기, 이건 이제 내몽골 자치구에 있어요. 파림좌기, 부하진 호이토양 부하구문촌에서 처음 발견돼서 1962년에 명명을 했는데 이제 가장 오래된 이 복골은 점치는 뼈예요. 이 점치는 뼈, 복골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상나라 시기에 복골과 골복은 다르죠. 골복이라는 것은 뼈를 가지고 점을 친다는 뜻이고 복골이라는 것은 점을 치는 뼈를 얘기하죠. 복골이 가장 번성했다가 주나라 이후에는 이제 시초점이나 서죽점으로 이게 대체돼서 사라졌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함경북도 무산군 무산읍 청동기 시대의 범의구석 유적, 이게 1959년에서 1960년 남북 분단이 된 이후에 발굴이 됐어요. 범의구석 유적이 발굴된 이후 부산, 김해, 창원, 광주 북부의 신창동 등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복골이 엄청나게 발굴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하 문화의 계승자가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서 출토된 그런 복골이에요. 여기서 이제 가야라고 써놨는데 뭐 가야 시대 때까지 이 뼈를 가지고 점을 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가 이 조보구 문화인데요. 자, 요건 이제 후기 환국 시대예요. 전기 환국 시대 하나, 가운데 세 개는 중기 환국 시대, 요건 이제 후기 환국 시대인데, 자, 5000에서 4400이니까 7000에서 6400이죠. 자, 오한기 고가와포양 조보구촌에서 1982년에 발견됐는데 여기에서는 중화제일봉이라고 하는 봉황새가 나왔어요. 요 그릇인데 최초의 봉황 형상을 한 토기가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중화제일봉이다. 우리 아까 사해문화에서는 중화제일용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조보구 문화에서는 중화제일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서 지역에 그 최초의 그 채도가 나와요. 그래서 황하유역에서 앙소문화가 이 4500에서 2500인데 이거보다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앙소문화에서 채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앙소 문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건 조보구 문화, 소산유적지의 준영기의 신령도안인데 이게 이제 뭐 용의 모습을 그래서 이건 뭐 저수룡이다, 녹수룡이다, 조수룡이다 이런 용의 모습을 이 도안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6번째 홍산문화. 그러니까 이제 홍산문화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전체 내몽골 자치구나 그 요령성 만주 지역에서 나온 전체를 홍산문화라고도 얘기도 하고 협의의 홍산문화는 요게 4,500년에서 3,000년. 그러니까 6,500에서 5,000년이니까 요건 이제 환국시대예요. 배달국 시대. 배달국 시대. 그래서 이 윤달이라는 사람이 1955년 중국 신석기 시대, 기자가 틀렸는데 신석기 시대라는 책에서 홍산문화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그 내몽골 자치구의 적봉시를 가면은 그 모든 산이에요. 그냥 돌이죠, 돌. 돌이 전부 붉게 보여요. 왜? 그 적철광이 돼가지고 산이 전부 붉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1979년 요령성 조양시 갱나심좌익 지금의 그 객자현 동산치촌에서 대형 재단 유적인 동산치 유적이 발견됐는데 이것도 홍산문화다 이거예요. 연도로 그 기간을 따져보면 자 1983년부터 이제 우하량 유적이 발굴이 되어가지고 1986년에 이걸 홍산문화라고 이름을 줘요. 그래서 요하문명의 꽃이 홍산문화이고 홍산문화의 꽃이 우하량 유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해연안 문명 또는 그 요하 문명의 꽃이 바로 이 우하량 유적이에요. 요건 배달국 시대의 유적이에요. 요것은 3,000년에서 3,500년 그러니까 5,000년에서 5,500년 전 유적이에요. 아주 배달국 시대의 그 핵심 시기의 문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홍산 문화를 분석을 해보면은 이건 계급이 분화가 됐어요. 계급이 분화가 됐다는 것은 국가가 성립됐다는 것입니다. 분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저수룡 같은 것을 만드는 걸 보면은 뭐 한 사람이 거기에 전문으로 붙어도 뭐 보름 한 달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적으로 분업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건 초기 국가 단계에 들어갑니다. 초기 문명 단계에 진입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국의 이 강단사학자들은 이 고대 국가는 청동기 시대에 비로소 성립하고 이것도 한국의 강단사학자들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10세기부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 하겠어요? 기원전 2333년 전에 단군 조선이 건국했다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꼭 하는 겁니다. 청동기가 나와야지 국가가 성립한다는 것도 성립하지 않는 얘기고 한국에서 나오는 청동기가 기원전 10세기 때 나온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 이전 기원전 20세기 이전의 청동기도 수없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강남사학자들은 다 부정해요. 아니 인용을 안 해. 인용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틀을 짜놓고 거기에 맞지 않는 건 다 부정하고 그건 역사학자들의 태도가 아니죠. 뭐 사실은 그게 도그마에 얽혀가지고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죠. 자, 중국 사람들은 예제의 기원, 중화문명의 기원이 바로 이 홍산문화에서 시작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하량족이 이제 이 홍산문화, 이 요하문명의 꽃이 홍산문화고 홍산문화의 꽃이 이 우하량 유적인데 여기에 이제 여신묘가 있죠. 여기에 이제 금자탑이 여기에 있어요. 자, 이건 이제 객자현의 그 지도를 얘기한 것이고요. 자, 제1지점이 이제 여신묘인데 묘라는 것은 이 무덤이 아니라 사당이라는 뜻이에요. 요걸 간자형이라고 봐야 되나요? T자형이라고 봐야 되나? 요게 이제 여신묘인데 요게 주실이에요. 여기 주실에는 실제 인간의 3배 크기의 주신 3분, 2배 크기의 중급신, 그리고 1배 크기의 이제 하급신 등 3등급의 여신이
모셔져 있었어요. 요것이 나왔어요. 굉장히 이제 놀라운 사건인데 요거는 일배 크기의 여신이었어요. 일배 크기의 여신. 그 복원을 했어요. 이렇게. 복원을 하려면 좀 똑같이 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게 복원을 했어요. 아, 이런 것도 좀 여기다 박아놓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주신의 좌우에 보조신격으로 흙으로 만든 곰과 이 매로 보이는 새가 신의 사자처럼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우리는 곰을 모셨다 하면은 벌써 우리가 웅족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새는 동이족의 아주 특징적인 거예요. 새라는 것은 요게 실제로 우리 새를 우리가 삼조고 같은 것을 그 신의 사자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제 제1지점은 여신묘고, 제2지점은 요게 이제 천단인데요. 요게 천단이라는 것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에요. 제단이고, 요거는 이제 무덤이에요. 적석총 무덤. 근데 요거는 특징이 네모나게 돼 있어요. 요거는 둥글게 돼 있어요. 둥글게 되어 있는데 요게 3단이에요. 3단. 자, 요것이 이제 특징인데, 자, 적석총의 그 중심 대면은 계단식 석관묘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제 바로 이것을 요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였죠. 요거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런 한반도에서 많이 나타나요. 그 고구려 적석총, 요거 장군총인데 이런 돌을 쌓아서 이렇게 만든 거라든가, 백제 적석총, 서울 석천동 3호 분인데요. 전부 이 돌을 쌓아가지고 무덤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홍산 문화의 적석총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형의 그 제천단이 있는데, 제천단이 이렇게 있고 옆에는 뭐 적석총이 이렇게 있어요. 월양 제2지점에 제천단인데요. 그래서 총묘단이 다 나왔다. 총이라는 것은 무덤, 묘라는 것은 사원, 사당묘자죠. 그 다음에 단은 제단, 천단이죠. 천단. 그래서 요령성, 이제 건평현, 우하량촌에서 인류 초기의 그 제천문화 유적이 1986년에 나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문헌에 하나도 이게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신비한 왕국이다. 신비한 왕국, 뭐 우하량 홍산문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그 홍산문화를 신비의 왕국으로 규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천단과 그 적석총, 둥글고 네모나고, 이게 이제 천원 지방인데요. 천원 지방의 우주관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원 지방의 우주관이라는 것을 이제 후세에는 그것을 삼천양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건데, 이러한 그 우주관을 계승을 해가지고, 우주관을 계승해서, 저는 뭐 한의학을 하니까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이 둥근 것을 본받았고, 발바닥이 네모난 것은 땅이 네모난 것을 본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의서에 나와요. 그리고 땅을 파가지고 연못을 만들어도 네모나게 연못을 파고 가운데 둥근 섬을 만들어요. 그리고 천원 지방. 그리고 뭐 우리에게 그 천원 지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조사하면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덤을 쓰더라도 무덤에 그 시신이 들어가는 것은 네모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봉부는 둥글게 쌓여요. 다 그 천원 지방이에요. 그리고 이제 숫자로 얘기하면 하늘은 3으로 표시하고 땅은 이제 둘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원 지방의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다. 굉장히 아주 고도화되고 진보된 그러한 사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들은 중국 북경의 천단의 근원이 홍산문화, 우하량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둥글잖아요. 이것은 천원이고, 네모났잖아요. 이건 지방이고. 그래서 지금 중국 북경에 있는 천단의 원형도 우하량 유적의 그 제천단과 적석총이다.
자, 그리고 이제 머리에서 이 발끝까지 옥이 20여 점이 나왔어요. 우아량 제2지점 21호 묘에서. 근데 요게 중요해요. 요게 뭐냐 하면은 상투를 고정하는 옥고예요. 그러니까 상투를 틀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뭐 옥을 많이 넣은 걸 보면은 굉장히 그 신분이 높은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원 지방을 다른 말로는 삼천양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천단은 이렇게 3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3단 구조로. 그리고 이제 2012년에 발견된 홍산 문화에, 이제 홍산 문화라는 것은 기원전 3000년부터 4500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이 한 3300년 경이니까 홍산 문화의 만기, 후기예요. 후기 작품인데, 적봉시 오한기 보국토양 흑륜구 유지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게 한 55cm 정도가 되는데, 55cm, 입을 벌리고 있어요, 입을. 그래서 이 입을 벌리고 있는 이 모습이 수행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수행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손의 모습을 보면은 입을 벌리고 주문을 읽는 모습인데요. 이제 머리가 굉장히 단정하게 묶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가부좌를 하고 있고, 여기 오른손을 위에다가 걸쳤어요. 근데 요게 이제 환단고기에 나와요. 자, 그래서 수행 또는 뭐 단전호흡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복원을 했다고 했는데, 뭐 복원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입을 벌려야죠, 이게. 잘못 복원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소하연 문화. 이것은 배달국 후기 시대예요. 기원전 3000년부터 기원전 2000년까지 이게 문화인데요. 오한기의 소하연 향에서, 그 마을에서 발견이 됐고, 이 갑골 문자의 전신인 이 도부 문자가 발견이 됐어요. 문자가 발견이 된 거예요, 최초로. 그래서 이것은 소하연 문화 대남구 묘지에서 출토된 이 문자입니다. 뭐 중국 사람들은 이거를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좀 믿기는 어려워요. 자, 마지막 하가점 하층 문화인데요. 자, 하가점 하층 문화는 기원전 한 2300년, 뭐 요건 2000년으로 잡는 사람도 있고 해서 1600년. 그래서 요건 고조선 초기 문화입니다. 자, 이 문화의 뭐 특징이 참 많은데, 이 문화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석성인데, 돌로 쌓은 성인데, 그 중에서도 이 칠을 갖춘 석성이에요. 요것은 적봉시 홍산구 초두랑진 삼자점촌의 삼자점 유지의 항공사진인데, 요것을 요렇게 이제 그림으로 표시했어요. 삼자점 유지 평면인데, 이게 석성이거든요. 돌로 쌓은 성인데, 요렇게 전부 칠을 냈어요, 치라는 것은 꽁치자인데, 꽁의 머리가 쑥 나오듯이 요렇게 내쌓는 거예요. 요렇게. 전부. 자, 그래서 이 하가점 하층 문화의 특징은 칠을 갖춘 석성이라든가 비파형 동검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비파형 동검이죠. 비파형 동검, 적석총, 석관묘, 뭐 대형 건물토, 옥기, 삼족토기, 이 발이 3개가 달린 이런 그 하가점 하층 문화의 삼족기가 나오는데, 요런 이 고조선 단군조선 시대의 지표 유물이 비파형 동검인데, 그 이전에 그 배달국 시대에 옥검까지 이렇게 출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군조선의 그 비파형 총동검은 배달의 비파형 옥검을 계승한 것이지, 이 단군조선 초기에 갑자기 출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까지 얘기한 것, 이제 오늘 얘기의 그 주된 것은, 우리는 한국 배달국 단군조선 시대에 그 삼성조 시대의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화는 중국의 것이 아닌 우리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홍산 문화가 우리 문화라는 10대 근거인데요. 중국 사람들이 오랑캐 지역, 동이족, 그렇게 멸시를 했던 만리장성 밖, 동북지방에서 출토가 됐어요. 이 만리장성이라는 것은 집안의 담과 같은 거예요. 담장 바깥에서 나왔어요. 소화서 문화에서 최초로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된 이후
요하 일대와 한반도에서 빗살무늬 토기가 특징적으로 출토가 되고 있으니까 그 문화의 주인공은 우리 민족이죠. 흑룡화 문화의 옥을 비롯한 대부분의 옥이 압록강 서북쪽에 수화목을 가져다 쓰고 있어요. 또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모양의 옥결이 한반도에서 아까 10개 이상 설명을 했었죠. 발굴이 되고 있어요. 부하 문화에서 발견된 복골이 우리나라에서 뭐 부산, 김해, 창원, 광주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무덤 유적지에서 상투와 이를 고정하는 옥고, 우리 민족만이 상투를 틀었어요. 그래서 상투와 옥고가 발굴이 됐고요. 우하량유지, 요하문명의 꽃이 그 우하량 홍산문화고, 홍산문화의 꽃이 우하량유지라고 했는데요. 우하량유지 여신묘의 주신 옆에 이제 보조신격으로 흙으로 만든 곰의 모습이 나왔다 그러죠. 곰이 모셔져. 이건 웅족의 사당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하량유지에서 오궁룡이 많이 발굴이 되고 있어요. 이런 거죠. 이 오궁룡. 자, 이들은 곰을 주 토템으로 하고 있었던 웅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가점 하층문화, 그리고 하가점 이 상층문화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 유물인 이 비파형 동검이 대량으로 출토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파형 동검이 출토되는 곳은 단군 조선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적석총 무덤도 이건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관묘와 이게 석관묘죠. 이게 덮개돌 덮었죠 여기를.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저는 이 고인돌로 발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가 있는 석성 이렇게 성을 쌓는데 이 치를 이렇게 내쌓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치라 그래요. 꽁치자를 써가지고 이런 것은 고구려 시대에 아주 특징적인 성을 쌓는 방법인데요. 하가점 하층문화의 그 치가 있는 석성 이런 건 아주 우리 민족의 특징입니다. 이게 자 이제 결론을 내리면요. 지금 우리는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의 이 삼성조의 역사를 부정하는 식민사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그 역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사랑에서는 이런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 이런 역사를 기록한 교과서를 올해 편찬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단사학자들과 한번 건곤일척의 그런 한번 전쟁을 한번 벌려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이 홍산문화 당연히 교과서에 들어갑니다. 이 홍산문화는 이 삼성조 시대 때 우리 역사의 유적이에요. 석주 이상용 선생은 노예 역사의 교육은 노예 국민을 만든다. 지금 강단사학의 역사 교육이라는 게 그 노예 역사의 교육이에요. 단재 신채호 선생은 무정신의 역사는 무정신의 민족을 낳고 무정신의 민족은 이 무정신의 국가를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자, 역사의식이 강한 사람이 애국심이 강해요.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전부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바로 그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을 계승하고 있는 단체가 우리 대한사랑입니다. 역사의식이 강력한 민족은 이제 혼이 살아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구약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그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유랑 생활을 하다가 1948년 독립을 해요. 왜? 정신이 있었거든요. 그 정신이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 역사서. 민족의 역사의식이 강했고 주체성이 확립되었던 고구려 백제 대진국에서는 국가 부흥운동이 일어났지만 이 사대주의에 빠지고 역사의식이 약했던 신라에서는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역사가 서 있으면은 애국심이 강합니다. 청나라가 역사의식이 약해 중국을 다 들어먹고도 중국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자, 역사를 공부하면 우리가 소화를 이 대화로 변화시키는데요. 소화는 나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사는 것이고 대화라는 것은 민족과 국가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 강감찬 장군, 을지문덕 장군
이런 분들을 위대하다고 보는 것은 자기 개인의 삶이 아닌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한 대화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대화의 대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그 대화를 실천하는 인간으로 거듭 태어나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해가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뜨죠. 그래서 자연의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비추어 가듯이 인류 역사는 지구의 그 가장 동쪽에 위치한 우리 민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건 뭐 역사의 필연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뭐 인류의 문화, 철학 모든 것도 우리 민족에게서 시작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민족은 가장 유구한 역사와 광활한 영토와 위대한 정신을 소유했던 인류 역사의 종주국입니다. 역사의 상실은 민족의 소멸을 가져오고 역사의 회복은 민족을 중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진정한 한국인으로 거듭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한사랑 상주지부 역사 특강을 제가 마치게 되었는데요. 하여튼 오늘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역사 광복군이 되어가지고 대한사랑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그리고 우리 대한사랑과 함께 역사 광복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호 대한사랑 이사장님이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8,500만 대한국인 여러분, 대한 역사문화 광복 대장정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